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용관 채널의 이용관입니다. 오늘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피부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유형들을 나누는 기준은 어떤 것들이 되는지, 그 다음에 각 특징별로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교재를 보시기 전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피부 유형들을 나누는 요인 중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친구가 뭔지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일단 피지선의 분비와 하한선의 분비가 우리가 피부 유형을 나누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분비되면서 형성이 되는 게 산성막이 형성됩니다. 자, 이 산성막이 형성이 되고 이 산성막이 피부에 작용을 할 때 자, 윤기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수분의 소실을 방지해주고 수분 소실 방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세균 증식을 억제하면서 보호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친구가 잘 활성화가 되느냐 잘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피부 유형이 정해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먼저 개념을 잡고 난 다음에 교재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첫 번째 보시면 중성 피부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중성 피부는 한선과 피지선의 기능이 정상이며 충분한 수분과 피지를 가지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피부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좋은 소리, 저 사람 진짜 피부 좋네 하면서 하는 소리는 여기 다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피부 표면이 촉촉하고 매끄럽고 부드럽고 탄력성이 좋고 주름이 없다. 피지 분비 및 수분 공급이 적절하여 세안 후 당기거나 번들거리지 않는다. 화장이 잘 지워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된다. 피부결이 섬세하고 모공이 미세하며 피부 이상인 여드름, 색소, 잡티 현상이 없다. 계절이나 연령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성이나 지성 피부가 되기 쉬우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방법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세안을 깨끗하게 하고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하며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위해 주기적으로 마사지와 팩을 시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중성 피부는 가장 이상적인 피부이다. 이상적인 피부이고, 자, 산성막이 원활하게 작용한다. 자, 그러므로 유수분의 밸런스가 좋고 관리 방법으로는 우리가 지성이나 건성 피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화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관리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소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 건성 피부. 자, 건성 피부를 보시면 건성은 이렇게 이제 피지 분비에 약간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이상이 생기느냐? 피부에 유분과 수분의 분비량이 적어 건조함을 느끼는 유형이다 라고 해서 특징으로는 피지와 땀의 분비 저하로 유분과 수분의 균형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 소리는 즉 피지막 형성이 원활하지 못하다 라는 소리랑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피부가 얇고 피부결이 섬세해 보인다 라는 특징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오는데 자, 수분 부족으로 피부 유연성이 부족하고 세안 후 당김이 생긴다. 그 다음에 건조하고 윤기가 없으며 겨울철에 각질이 많이 생긴다. 탄력 저하와 잔주름이 생기기 쉽고 화장이 피부에 잘 밀착되지 않고 들뜬다. 피부가 손상되기 쉬워 색소 침착에 의한 기미, 주근깨가 생기기 쉽고 노화 현상이 빨리 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피지막은 우리가 윤기,
보호, 그 다음에 수분 소실 방지라고 했습니다. 자, 윤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 피부 당김이 생기는 거예요. 보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분 소실을 방지하기 못하기 때문에 노화나 잔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잔주름이 생긴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모공이 작고 피부가 얇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지막이 없기 때문에 당김,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이 생기고 모공이 작고 피부가 얇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건성 피부를 바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건성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건성 피부는 보습작용 강화가 주 관리 목적이고 적절한 수분과 유분 공급 및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그리고 피부에 수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팩과 마사지를 자주 한다. 4번과 5번은 사우나나 열탕에 장시간 보내지 않아야 되고 수분을 증발시키는 알코올 성분이 많은 화장품을 피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면 되냐? 자, 영양 공급. 이번에는 우리가 정상 피부랑 중성 피부랑은 다르게 영양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자, 영양분을 공급하고 수면을 취한다. 즉 우리가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 22시에서 02시까지 수면을 취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에 수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팩과 마사지를 자주 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팩과 마사지를 한다는 소리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는 소리예요. 혈액 촉진은 우리가 피지선을 자극하면서 피지막 형성을 원활하게 해준다라는 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건성 피부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관리를 할 때는 영양 공급, 수면, 혈액순환 촉진을 위해서 마사지나 팩 등을 진행한다 라고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수분 소실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뜨거운 곳에 가면 체온 조절을 위해서 수분이 기화되죠. 그리고 알코올 성분을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모공이 수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축됩니다. 모공이 수축된다라는 소리는 곧 피지가 분비되지 못한다라는 소리랑 연결되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의 화장품은 피해줘야 된다라는 소리랑 같이 가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성 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성 피부는 우리가 건성 피부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성 피부를 보시면 피지선의 기능이 발달하여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는 피부이다. 그러면서 건성이랑 다르게 모공이 넓고 피부결이 거칠고 두꺼운 편으로 젊은 층이나 남성 피부에 많다라고 했습니다. 젊은 층이나 남성 피부에 많다. 왜? 자, 우리가 피지를 촉진하는 호르몬에는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학생들이나 젊은 층이나 남성 피부에 많이 이런 지성 피부가 분포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여성들한테 없는 이유는 자,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피지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에 여성들한테는 많이 관찰되지 않는 피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특징으로는 피지 분비가 많아 모공이 잘 막히고 불규칙하며 피부 표면이 늘 번들거림. 왜냐하면 피지의 주 성분은 기름이기 때문에. 화장이 쉽게 지워지고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여드름, 뾰루지, 블랙헤드 등이 생기기 쉬우므로 세안에 신경 써야 한다. 우리가 피지가 배출되지 못하면 면포의 원인이 된다라고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그와 마찬가지인 설명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20대 이후 피지선의 기능 저하로 중성 피부로 변화되며 노화와 주름 형성이 늦은 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이 호르몬에 다시 균형이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층이나 사춘기 때 내 피부가 지성 피부야, 나는 왜 이렇게 번들거리지? 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분들은 30대가 돼가면 돼갈수록 훨씬 더 동안의 피부를 가질 수 있고
좋은 피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특징이 6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피부의 관리 방법을 보시면 세정력이 우수한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 표면의 노폐물 및 화장품 잔여물을 제거해 준다. 스팀 타월을 사용하여 불순물 및 수분을 공급한다. 불순물 제거 및 수분을 공급한다. 그 다음에 오일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 관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세안을 통해서 기름 성분과 노폐물을 잘 제거해 주는 것이 주 관리 방법이 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복합성 피부인데, 복합성 피부는 얼굴 부위에 따라 서로 다른 피부 유형이 2가지 이상 공존하는 유형으로 환경적 요인, 피부 관리 습관, 호르몬 불균형 등이 그 원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 얼굴에 2가지 피부 유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이렇게 눈, 코, 입이 있습니다. 눈, 코, 입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마와 코 부분을 합쳐서 T존이라고 명칭하고 있는데, 이 T존에 지성 피부의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밑에 볼 부분과 그 다음에 입 주변을 합쳐서 이렇게 우리가 U존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U존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 U존은 건성 피부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성 피부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고, 가장 큰 요인으로는 호르몬의 불균형이나 영양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관리하냐면 그냥 똑같습니다. T존은 지성 피부의 관리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U존은 건성 피부의 관리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얼굴에 2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2가지 관리 방법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한 게 복합성 피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타 피부 유형 해가지고 5가지가 나올 건데, 그 첫 번째 민감성 피부부터 나오겠습니다. 자, 민감성 피부는 일단 보시면 피부 특정 부위가 붉어지거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피부로 정상 피부와 달리 조절 기능과 면역 기능이 저하된 피부이다. 특히 면역 기능이 저하된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피부 유형과 상관없이 체질, 환경, 내 외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 했습니다. 피부의 생김새는 건성 피부와 비슷합니다. 보시면 피부의 각질층이 얇아 피부결이 섬세하다. 피부가 얇고 피부결이 섬세한 것은 우리 건성 피부와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으나 엄청나게 예민한 게 이 민감성 피부가 되겠습니다. 가벼운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피부 표면에 방어막이 손상되어 피부 내 수분 손실량이 증가한다. 건조, 가려움, 홍반, 모세혈관 확장, 알레르기, 색소 침착 등이 발생하며 봄철은 불완전한 온도 변화와 꽃가루 등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이 가장 많은 계절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봄에 가장 민감성 피부가 취약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과도한 자외선 노출이나 칼슘 부족 시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성 피부의 특징은 건성 피부랑은 헷갈리지 마시고, 엄청나게 예민한 피부다라고 나오면은 그냥 이건 무조건 민감성 피부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는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수분 크림을 많이 바른다. 수분이 많이 소실되기 때문에 수분을 보충해주고,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여 피부의 색소 침착을 방지한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민감성 피부의 관리 방법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데, 피부에 자극을 주는 강한 마사지나 스크럽 등은 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성 피부는 우리가 마사지를 해서 피지선을 분비시키면 되지만, 자극해서 분비시키면 되지만, 여기는 이런 강한 자극이 가게 되면 피부가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사지를 지양하시고, 스크럽이라고 하는 건 클렌징 제품에 알갱이가 들어있어 가지고 우리가 약간의 디클렌징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알갱이가 들어간 제품들은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에 예민한 피부,
다시 정리하면 자극에 예민한 피부이고 관리 방법 또한 자극을 최대한 피해야 된다. 그리고 수분을 공급한다. 그 다음에 자외선을 차단시킨다. 자, 이렇게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면 민감성 피부가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여드름 피부입니다. 여드름 피부는 지성 피부에서 발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피지 분비 과다, 여드름균 증식, 모공 폐쇄로 인한 모공 내에 염증이 있는 피부 유형이다 라고 해서 특징이 나와 있어요. 피지 분비가 많아 번들거리며 피부가 두껍고 거칠다. 화장이 잘 지워지고 시간이 갈수록 칙칙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얼굴에는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미생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미생물과 세균이 존재하게 돼요. 자, 이러한 세균들 중에서 기름 성분을 주식으로 하는 친구가 있어요. 주식으로 한 친구가 있는데, 자, 이런 피지는 곧 기름 성분이 되죠. 그래서 이 세균 중 하나가 이 기름을 섭취하고 배출하게 되면 유리지방산이 되는데 이 유리지방산이 우리 모공에 머물게 되면 염증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드름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치 않게 발생하는데 여드름 피부 위쪽에 보면 피지가 분비되고 그로 인해서 이 세균이나 미생물들 중에 여드름균이 증식하게 되고 그게 모공 내에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소리가 이러한 작용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참고 삼아서만 알고 계시고 이러한 여드름 피부의 관리 방법으로는 유분이 많은 화장품의 사용을 피하고 보습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사용한다. 클렌징을 철저히 하여 피부의 청결을 유지하고 가급적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과도하게 단 음식, 지방성 음식, 알코올의 섭취를 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 피부와 마찬가지로 깨끗한 세정이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 수분 공급, 그 다음에 우리가 세안을 진행할 때도 깨끗한 손을 가지고 세안을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염증이 생긴 부위는 함부로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꼭 처치를 해야 흉터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의 처치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색소 침착 피부입니다. 색소 침착은 멜라닌 색소의 과다 생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색소 이상 현상을 말한다. 원인으로 가장 큰 것은 자외선이고 그 외에 스트레스, 개인의 건강 상태, 생리, 임신, 여성 호르몬, 멜라닌 자극 호르몬의 증가 및 잘못된 생활 습관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기미, 주근깨, 그 다음에 노인성 반점, 색소성 모반, 안면, 흑피증도 색소 침착 피부의 일부가 된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자, 색소 침착 피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외선을 이렇게 받아요. 전공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자외선을 이렇게 받으면 자, 피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피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기저층에서 너무 많은 자외선을 받고 있는데 너네 빨리 증식해. 멜라닌 세포들 빨리 증식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서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의 색이 어둡기 때문에 자외선을 많이 흡수하죠. 흡수하면서 다른 피부들이 손상되는 걸 이 친구들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박리될 때도 있고 박리되지 못하게 피부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주근깨가 되고 기미가 되고 반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이걸 빼내기 위해선 여러 가지 시술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색소 침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는 방법이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노화 피부입니다. 노화 피부는 건성 피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기 쉽고 지성 피부나 정상 피부는 많이 발생하기 힘듭니다. 즉 수분의 소실과 진피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게 노화 피부가 된다라고 개념 먼저 잡으시고
노화란 나이가 들면서 신체 구조와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어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 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해서 노화의 구분으로 내인성 노화와 광노화가 적어져 있습니다. 내인성 노화는 쉽게 이야기해서 나이에 따라 피부 구조와 생리 기능이 감퇴되어서 진피층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피부가 얇고 건조해지며 피부의 긴장, 탄력 등의 감퇴로 주름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진피층의 감퇴로 우리가 이렇게 교원섬유와 엘라스틴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친구들이 감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피부가 있으면 이 표피와 진피층을 나눠주는 유두층의 파형이 점점 무너져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점점 반듯하게 변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실로, 이 진피층에 의한 소실로 여기가 반듯하게 변하면 이 파형으로 생겼던 부분에 이렇게 높았던 부분이 꺼지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서 주름이 발생하는 건데 그게 바로 내인성 노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광노화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인데 각질층의 피부가 두꺼워지고 피부는 탄력성이 소실되어 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외선이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표피까지 침투하는 거, 그 다음에 진피 상부까지 침투하는 거, 진피 하부까지 침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피 하부나 진피 상부까지 침투하는 친구들이 이 주름의 주 원인이 되고 있고 진피층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주름이 생기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걸 바로 광노화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모세혈관 확장 피부. 5번째 모세혈관 확장 피부인데, 자, 모세혈관 확장 피부랑 민감성 피부랑은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자, 민감성 피부에도 우리가 자극을 받고 난 다음에 피부가 붉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민감성 피부는 자극을 받고 난 다음에 붉어지는 것이고,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자극을 받지 않아도 피부가 붉게 올라와 있는 피부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자극을 받고 빨개지는지 혹은 그냥 붉어져 있는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표피의 모세혈관이 약해지거나 파열, 확장되어 붉은 실핏줄이 보이는 피부로 원인으로는 약한 혈관, 급격한 온도 변화, 갑상선이나 성호르몬 장애, 자율신경의 영향, 자극적인 음식, 스트레스, 만성 변비, 강한 마사지, 필링, 위장장애, 스테로이드제, 임신이나 경구 피임약 등이 그 원인으로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자, 필링. 자, 우리가 각질을 과도하게 제거했을 때 각질의 과도한 제거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온도 변화. 우리가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면 급격하게 변화되는 온도로 인해서 얼굴이 붉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도 이런 피부가 될 수 있고, 특히나 약한 혈관. 우리가 조금만 힘을 주더라도 모세혈관이 금방 팽창돼 가지고 끝에 좀 모세혈관이 약한 피부들이 있어요. 그런 피부들에 쉽게 나타나는 이런 3가지가 제가 주위에서 봤을 때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세혈관 확장 피부까지 봤는데,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정상 피부는, 그러니까 중성 피부는 온갖 칭찬이 가득한 피부, 칭찬이 가득하고 유지 관리의 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건성 피부는 유수분이 적게 분비되면서 모공이 가늘고 그 다음에 피부가 얇다. 자, 이런 특징이 있으면 우리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피지선을 자극해서 우리가 피지를 원활하게 분비해내고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그 관리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성 피부는 자, 유분의 과도한 분비로 인해서 모공이 넓고, 그 다음에 번들거리고, 그 다음에 여드름 피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성 피부는 깨끗한 클렌징, 깨끗한 클렌징이 그 주 관리 방법이다. 그 다음에 복합성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건, 자, T존은 지성, 그 다음에 U존은 건성, 그 다음에 각기 다른 관리 방법을 적용한다. 자, 이렇게만 외워서 구분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헷갈리지 않고 훨씬 더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기타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기타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처음에 노화 피부는 광노화와 내인성 노화가 있고, 자, 광노화는 자외선, 그 다음에 내인성 노화는 안에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 노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진피층의 손상이다. 결국 진피층의 손상이 우리가 노화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색소 침착. 자, 색소 침착은 우리가 기미, 주근깨, 그 다음에 노인성 반점. 자, 검버섯들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이게 생기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자외선을 꼽을 수 있으며 피부에 방어 작용이다. 방어 기전으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노화 피부, 색소 침착 피부, 그 다음에 여드름 피부. 자, 여드름 피부는 우리가 지성 피부의 관리 방법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걸 기억할 때는 우리가 피지 분비 증가, 피지가 먹이가 되고 세균이 증식하고,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자, 민감성 피부는 건성 피부와 겉에 보기엔 같으나 우리가 자극에 예민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크럽제나 자극을 피하는 관리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민감성 피부랑 모세혈관 확장 피부를 구분할 때, 구태여 구분할 때는 민감성은 자극에 예민한 것이고, 이 친구는 자극을 주지 않더라도 붉게 홍조를 띠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극이 있었느냐, 자극이 없는데도 붉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개를 구분하면 되고,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우리가 영양 섭취를 꾸준하게 해주고 수분, 유분을 공급해주면 되는 그런 관리 방법을 채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은 길었지만 이렇게 뒤에서 우리가 이 친구들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기억만 하고 있다면 관리 방법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